그 이제 그 한국 교육하실 때, 하실 때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베트남 분들이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베트남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네.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겠죠. 예,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이야기할 할 사람 필요한데 남편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능하면 한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한국어 공부는 매일 2시간 정도 이상 공부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네. 그 이하로 하면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센터에서는 이제 매일 얼마씩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지금 뭔가를 또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문화 센터는 일주일에 3번. 네. 3번. 네, 그건 이제 실력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죠. 네, 아주 꾸준히 오래 다녀야 네,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제 가능하면 토픽 2급까지는 일단 마치고 가시면 네. 일상 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랑 바람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잘생긴 사람 하나 잘생긴 사람하고 바람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랑 네. 바람나더라고요. 자기 말 들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매너 지켜주고 이런. 네. 근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결과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인이나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 자체만 봐도 나쁜 사람이지만 중간을 꼭 살펴봐야 돼요. 맞아요. 왜 그 사람이 바람을 폈는가? 근데 남편이 예를 들면 부인한테 어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맨날 무시하고 뭐도 네. 그다음에 집에 짜증내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장면 막 해봐요. 그게 긴 세월을 하면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자기 매력적인 이성이 막 하고 말 들어주고 이러다 따뜻하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 근데 결과로 보면 나쁜 행동이지만 동기부여를 꼭 봐야 돼요. 근데 남편이 진짜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나는 나쁜 사람이지. 필 일이 없지. 근데 중간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계속 이럴까봐 걱정되네. 그럼 잘 아.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냥 잘 미리 설명해 드려요. 베트남 신랑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분들이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주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돈도 막 팍팍 써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신랑분께서는 이제 결혼해서 사장님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돈을 얼마나 주겠다 하면 그 이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신부분들이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신랑분들이 용돈을 조금만 주셔도 베트남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막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걸 주문할 때도 다 먹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걸 신랑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금씩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설명,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을 1년에 한 3번 수확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뭐 음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 무조건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대접하는 게 베트남에서는 예의예요. 한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남기지, 먹을 만큼만, 네. 남기지 않고 이렇게 먹어야 예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음식 낭비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살림이라고 하는데, 살림은 집을 살린다고 해서 살림이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잘 관리해서 우리 가족들을 잘 살리는 거, 절대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데 써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악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공주로 대접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냥 이제 베트남에서
사람들 보면 나이는 이제 뭐 20대 중반이고 뭐 20대 후반이고 그런데 아직 그 이제 의식 수준이 조금 이제 조금 우리보다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관이랑 그런 거구나. 네네네네. 지금 아는 척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 편집돼가지고 그 부분 꼭 편집하지 말아주시면. 어떤 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억양이 또 그거 편집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거북하지 않아요 얼투가. 전혀 모르겠어요. 경상도 아, 사람. 그거 지금 경상도 엄청 노력하고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거의 안 써. 네. 저는 경상도 분인 건 아예 모르겠어요. 하루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밥 먹으면 이거 왜 이렇게 부스거리고 날라다니냐. 네. 이런 싸구려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일 살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절대로. 한국 쌀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에도 쌀이 한 300 정도 되는데 한국 쌀 같은 품종이 있대요. 네네네. 그런데 왜 안 먹느냐 하면 한국 쌀은 한국 사람이 이제 원래 쌀 자체가 이제 수확을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네.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쌀을 선택하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오래 가는 쌀을 이렇게 고른 거고 베트남은 쌀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그래요? 속이 편안한 쌀을 고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편하고 속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한국에서는 제주도, 일본은 오키나와 쪽 돼지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 자체, 돼지 품종 자체가 그 동남아산이래요. 동남아에 있는 돼지가 제주도, 오키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남아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깜빡했어. 삼겹살 많이 먹고 한국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커피 너무 맛있더라고요. 커피가 베트남 커피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원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싼 커피 같은 경우는 옥수수도 같이 볶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 고소한 향이 있습니다. 네, 고소하고 진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맛있죠. 술 좀 들어갔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예, 그죠, 옥수수 좀 들어가는. 이제 보니까. 네, 약간 뭔가 달콤한 그냥 설탕 달콤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뭐 고급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두만 쓰겠지만 네. 이제 보통 일반 커피숍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고. 뭐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맛있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절대로 돈을 하지 마라. 가능하면 현물로 해라. 베트남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네. 공산주의랑 이제 우리 그 민주주의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랑 사회주의가 또 다른 네. 거예요. 개인은 우리 개인이 먼저고 사회주의는 우리 사회가 먼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에다 기부하는. 민주주의랑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공산이 이제 재산을 공유한다는 뜻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경제적인 관념이 좀 많이 잡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남의 것도 내 거라는 그런 비슷한 관념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랑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자의 것을 이제 가져가거나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공산주의의 이론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신랑분께서 처갓집에 이렇게 돈을 주더라도 처갓집에서는 고마워하기보다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시면 그 돈 어디다 다 써버리고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랑분한테 가능하면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런 걸 사드리면 이제 그 집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으면 이제 주위 분들한테 우리 사위가 이런 거 사줬다.
그렇죠. 자랑도 되고 자랑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아. 생활이 바뀌니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날 신부가 한국 간 후에 네.